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선관위 중국 해커 99명이 체포돼서 오키나와로 압송이 되었고요. 일부는 미국 본토로 이송이 되었다는 기사가 스카이데일리에 올라온 지 거의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뉴스가 가짜뉴스라는 주장과 함께 메이저 언론사도 아닌 신문사의 기사라면서 폄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미국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카이데일리는 후속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서 이 작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의문으로 남았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왜 주한미군 공보관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지, 심지어 그것이 가짜뉴스라고까지 했는데요. 또 이 작전이 성공을 했음에도 왜 미국 정부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는지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이번 작전이 블랙 오퍼레이션, 블랙 옵스 작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첩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블랙 옵스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랙 옵스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랙 옵스는 작전 방식을 말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했을 때 그 팀을 블랙옵스 팀이라고 부릅니다. 블랙옵스 작전의 대상은요, 해외,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체제 전복, 프로파간다, 심리전, 정보전 등등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외교적으로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 비밀리에 수행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약간 하이브리드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작전이에요. 작전의 성격이 정보 중심 작전이었다면 해킹 전문가라든가 심리전 전문가가 포함됐을 테고요. 군사 중심 작전이었다면 특수부대 병력이 주축이 됐겠죠. 혼합작전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요원하고 특수부대가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작전 성격에 따라서 팀이 유연하게 구성되는 것이 블랙옵스 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옵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CIA라든가 DIA 같은 정보기관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때, 12.3 계엄령 때 선관위에 모여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하는 작전이 바로 이 블랙옵스였다는 사실이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그렇다면 이번 한국에서 행해진 작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실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주도한 것인지, 스카이데일리는 이 작전이 사전에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 협업이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협력을 조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블랙옵스 작전은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 외에도 국가안보법, 휴즈라이언법, 정보활동 감독법 등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더욱더 현직 대통령의 허가 없이는 실행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작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바이든 정부 역시 부정선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바이든이 아무 말 못하고 이 작전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마도 차기 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바이든을 압박하지는 못했을 테고 트럼프와 가까운 세력, 아무래도 공화당 측 의원들이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넣었고 왜 바이든은 이런 작전에 대해서 승인하고 함구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난 대선 경쟁에서 분명히 부정선거가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사건도 벌어졌던 거죠. 블랙옵스 작전의 특성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옵스를 하는 이유는 작전 실패 시 또는 성공을 하더라도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조차도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작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한다고 해도 포괄적인 작전만 알지 상세한 내용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선관위에 체류 중인 중국인 해커 체포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해커에 대한 사이버 안보 협력,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고 큰 틀에서만 이 작전을 알고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을 수행하는 극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성공과 실패는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실패해서 세상에 알려줘도 미국 정부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블랙옵스 작전이 비록 승인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대통령이 사인한 문서는 굉장히 모호한 문서이기 때문에 직접 승인에 대한 사실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관위에 가서 누구를 잡아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문서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작전을 실패해도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블랙옵스는 작전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블랙옵스 팀은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팀을 말합니다. 팀의 구성은 어떤 작전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특수요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민간 회사가 참여하기도 하고 현지인이 고용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우리나라의 HID 같은 요원들이 팀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HID 요원이 경찰 복장을 한다던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몫이죠. 근데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생색은 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전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세부 사항은 모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한 미국에 대해서도 작전 수행을 한 후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전의 성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작전 성공에 모든 무게중심이 실려있다는 겁니다. 블랙옵스 작전의 대표적인 예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도 네이비실 팀 외에 민간 군사업체 PMC도 투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파키스탄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사국에 대해서도 비밀로 해야 할 만큼 들키면 큰일 나는 작전,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게 바로 블랙 오퍼레이션, 블랙옵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전을 수행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를 했다면 미국이 과연 나섰을까요? 블랙옵스 작전 특성상 절대로 안 나서겠죠. 이미 설명드렸듯이 미국은 이 작전이 발각됐을 때 우리는 모른다로 일관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민주당이 안다면 이것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지금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은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계속적인 어떤 공작 활동은 하겠죠. 혹은 세계적인 부정선거 척결 연합을 만든다던가 어떤 국제 조직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어떤 조치를 미국이 주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결론은 블랙 오퍼레이션, 블랙 옵스를 했다면 그 특성상 미국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또 다 오픈하고 까발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원래 앞뒤 안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옵스라는 거는 그 작전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작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블랙옵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61년도에는요. 쿠바 정권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때는 모든 책임을 CIA에게 넘겨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미 정부가 타국에 개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CIA가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군한테 줬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도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했다가 간접 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인 파문이 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해커 99명을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라는 기사를 냈을 때 미국도 조용하고 한국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도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중국도 입 다물고 있고 왜 그래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블랙옵스 작전의 특성상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구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물증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짧은 시간에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대통령 직위는 물론이고요. 개인적인 신변도 위험하겠죠. 이런 경우는 망명도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미국도 모른 척 할 테니까요. 결국은 윤 대통령 개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야 하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전이었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고려해 봤을 때 거의 도박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걸 보면 대성렬이라는 별명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을 자기 안위를 다 걸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애국심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패를 했다면 트럼프도 미국 정부도 우리는 모르는 일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죠. 그래서 이번 블랙 오퍼레이션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윤 대통령 진짜 애국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조사한 것은 많은데 방송으로 만들기에는 내용도 많고 하도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조사 내용이 한 30% 정도밖에는 영상을 못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블랙 오퍼레이션 때문에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